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세간의 화제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의 노래인 아메리칸 파이라는 미국 노래입니다. 팝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다라고 했고, 지난해에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의 애창곡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래를 잘 합니다. 또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만찬장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참 이런 대통령을 갖게 됐습니다. 한 곡 뽑을 수 있는 아메리칸 파이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제 그 국빈 만찬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이 있고 난 다음에 앙코르 곡으로 이 아메리칸 파이가 나왔는데, 그 배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나 어디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빼게 되고 노래를 한 곡 불러라. 바이든 여사가 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곡을 하라. 그리고 전부 모였던 사람들, 안젤리나 졸리도 왔고 또 야구 박찬호도 왔고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한 곡 뽑았습니다. 자신의 애창곡이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내빈들이 이렇게 노래를 요청을 하자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 가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은 노래방에 가면 이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가사를 참 기억을 하고 있던 가사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 소절 한 1분 정도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8분 30초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한 1분 정도만 불렀는데 가사가 아주 오래전에 난 기억한다.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 주었는지라는 이 아메리칸 파이 앞 소절을 열창을 했고, 만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내빈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고 열창을 했고, 안젤리나 졸리, 박찬호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나도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맥클린의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것이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맥클린의 그 사인이 들어있는 이 기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비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좋아한다, 이 노래를 굉장히 애창곡으로 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인이 있는 기타를 선물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노래를 한 곡 부르는 이런 참 진기한 풍경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노래였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또 제가 부러운 것은 이렇게 팝도 부를 수가 있다. 이 국빈 만찬장 이런 곳에 어울리는 노래, 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는 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 이렇게 노래라는 게 분위기에 맞게 그게 맞춰서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노래를 잘 부르든 잘 못 부르든 열심히 부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도 가졌다. 멋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럽고,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해 만들어내는 이 백악관의 만찬장의 그 분위기도 부럽습니다. 기회가 됐다면 저도 취재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와 제 후배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 1971년도에 발표가 된 노래입니다. 8분 30초에 이르는 굉장히 긴 팝입니다. 인기 절정에 있던 젊은 가수들이 1959년
다음 순회 공연을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사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맥클린이 작곡한 음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어서 이해하기도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좋은 노래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젊은 시절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런 팝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쩌다 보면 만찬장이나 딱딱한 행사가 아니어도 여러 종류의 행사장을 가게 되는데 어쩌다 보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르는 노래가 나훈아 노래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훈아의 노래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래입니다만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나훈아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도 좀 부르고 특히 이렇게 팝도 부르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가곡도 부르고요. 나훈아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다 보니까 물론 잘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 어릴 때부터 제가 형제가 많은데 형님들이 전부 나훈아 노래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나훈아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 또 같은 부산이고 이래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래를 굉장히 나훈아 씨는 잘하고 또 나훈아 노래가 좋지 않습니까?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따라 부르기도 좀 쉽고 말이죠. 그런데 좀 다양하지 못하다. 분위기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곡이나 팝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훈아 테스 형 부르면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 한 곡을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라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워싱턴 선언 핵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돈봉투 게이트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오늘이 문재인이 5년 전에 판문점 선언, 판문점 평화쇼를 한 5주년이다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굉장히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아직은 유승민이 국민의힘의 당원인데 유승민이 오늘 가전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정상회담이다. 핵무장을 할 길을 닫아버렸다.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이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핵무장을 해야겠지만 이게 지금 정상회담 한 번으로 풀어질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유승민이 정상회담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인도 잊혀지는 여인이 가장 불쌍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치인도 잊혀지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이 가장 잔인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승민이나 이준석,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잊어버리기에는 유승민은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언론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계속 기사화를 시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까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게 계속 자신의 말이 메시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저는 유승민의 경우에는 잊혀지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두말하지 않고 단칼에 목을 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 바깥에 나가서 놀아라. 이 부분 여론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4일에서 25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자진 사퇴하거나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49.9%였습니다.
당에서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가 24.8%였습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민주당이 이 돈봉투 게이트 이 부분으로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현재 20명 정도 현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돈 봉투 의혹에 결부되어 있다면 스스로 당을 떠나라. 서로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탄 때문입니다. 송영길에 대해서도 등 떠밀어서 탈당을 하게 한 다음에 오늘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은 그럴 권한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자인한 겁니다. 공당이 한 정당이 정당 내부에서 선거에서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조사는 조사고 수사고 자체 내로 적어도 최소한의 정당이라면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당은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집권을 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만약 징계를 하면 당의 내분만 더 커지고 자신의 방탄만 허물어질 뿐입니다. 이재명의 그런 잔 계산은 박지 않습니까? 아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조치도 못하는 겁니다. 검찰 앞에 목을 쭉 빼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끌어보자. 이것밖에는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당대표인 자신이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과 이 돈봉투 게이트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같이 함께 연동이 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 갈수록 어려운 궁지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리도 핵을 자체 개발하는 그 부분에 뭐 문까지 열렸으면 좋았겠지만 그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핵 방패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팝을 불렀다라는 멋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 그런 소식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